예, 전기 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문제 전력공학 9번째 장입니다. 배전선로의 구성과 전기 방식의 문제 풀이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36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번 루프 배전의 이점은, 루프 배전이니까 환상식이죠. 환상식은 간선이 배전, 간선이 두 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가 어떻게 해요? 좌측과 우측으로 공급이 된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공급의 신뢰성이 높아지겠죠. 공급의 신뢰성이 높아진다. 그리고 전압 변동률이나 전력 손실률은 작아진다. 자, 이렇게 특징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디에 그래서 시가지, 그래서 밀집 지역의 서비스 방식이다. 자, 여기서 상대적으로 시설비가 높아진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내가 보고 바로 알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죠. 자, 그래서 루프 배전 방식의 이점은 전선비가 적게 든다. 그렇지 않죠. 간선이 두 개다 이렇게 된다면 전설비, 시설비가 많아진다. 자, 정설이 용이하다. 모든 구간을 루프로 이렇게 구성을 하기가 용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또 해당이 되지 않겠다. 농촌 지역이 아니라 시가지 지역이죠. 시가지 지역에 되고, 다음 상대적으로 전압 변동과 전력 변동이 작다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6번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럼 137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네트워크 배전 방식의 장점이 아닌 것은,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에요. 자, 간선이 두 개. 그럼 변압기의 2차 척을 두 개 이상의 변압기가 되겠죠. 그래서 망상으로 구성한 방식으로서 어떤 장점이 있느냐? 무정전의 장점이죠. 네트워크 방식이니까 네트워크 방식의 장점은 무정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정전이니까 어떤 지역의 서비스가 적합하겠습니까? 대도시 이제 밀집 지역의 서비스 방식이 되겠다. 그럼 이 전압 변동률과 전력 손실률이 작아진다. 자, 단점은 무슨 단점이 있겠냐? 인축의 접촉에 의한 사고의 우려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설비가 많이 든다. 시설비가 높아진다. 보호장치가 필요하다. 와 같은 것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장점이 아닌 것은 전압 변동률이 작다. 맞습니다. 인축에 접촉 사고가 거의 없다. 아니죠. 접촉 사고의 우려가 발생한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무정전, 그렇죠. 네트워크 방식의 특징을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무정전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부하 증가에 대한 적응성이 크다. 맞습니다. 그래서 137번은 2번이 답이었습니다. 138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배전 방식 중 공급의 신뢰도가 가장 우수한 계통 구성 방식은, 공급의 신뢰도가 가장 우수한 방식은 네트워크 방식이죠. 네트워크 방식이더라. 네트워크 방식, 환상식, 그리고 수지식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 배전 방식에서 가장 신뢰성이 우수한 방식이다. 해서 138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39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뱅킹 방식, 배전 방식이 적당한 곳은, 저압 뱅킹 배전 방식은 간선이
두 개이며, 그래서 변압기 2차 척을 전기적으로 두 대 이상의 변압기 2차 척을 전기적으로 연결한 방식이 되겠죠. 연결한 방식으로서 공급의 신뢰도가 높고, 그리고 어때요? 구역 변압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에도 인근 변압기의 용량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변압기 수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특정 지역의 고장이 전력 계통에 확산되는 캐스케이딩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보호 장치가 필요해서 변압기 1차 척에는 고압 퓨저를, 그리고 변압기 2차 척에는 구분 퓨저나 뱅킹 브레이크를 설치해야 된다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적당한 곳에서 부하가 밀집이 된 시가지 3번이죠. 140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뱅킹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은 수용가의 고장이 전력 계통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말하죠. 자, 그래서 건전상의 변압기 일부나 전부가 정전이 초래가 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3번이 답이네요. 저압선의 고장에 의해서 건전한 변압기 일부 또는 전부가 차단이 정전이죠. 정전되는 현상을 말한다. 그래서 140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1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교류 저압 배전 방식에서 저압 밸런스가 필요한 방식은 부하의 불평형에 의해서 불평형에 의해서 어때요? 전압의 불평형을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어떻게 대책은 그래서 저압 밸런스가 단권 변압기예요. 단권 변압기에 의한 부하 전류를 조정해 주죠. 조정해 주는 것을 저압 밸런스라고 한다. 해서 어떤 방식이에요? 부하 불평형이 발생을 하는 방식은 단상 3선식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단권 변압기의 중간에 탭을 내서 L1, L2, N선으로 세 선으로 부하를 수용하는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단상 3선식에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저압 배전 선로를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변경하였을 때 단상 2선식에서 단상 3선식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한 선당 공급 전력은 이제 한 선당 공급 전력은 어떻게 되겠냐? 한 선당 공급 전력에서 전력을 단상 2선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단상 3선식의 전력을 비교해라 라는 문제가 되겠죠. 자, 그럼 단상 2선식의 전력은 단상 2선식이니까 한 선당 해서 한 선당 공급 전력이니까 자, 단상 2선식의 소요선은 두 선이죠. 그럼 전력은요 2i 코사인 세타 역률이 있을 때, 역률이 1일 때는 2i로 보시면 되겠죠. 2i. 그럼 단상 3선식은 선로가 세 가닥이다. 삼성분의 전력은 2배의 2i
코사인 세타. 그럼 2i 코사인 세타, 2i 코사인 세타가 약분이 된다면은 3분의 4가 되겠죠. 그럼 3분의 4 해서 1.33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3분의 4예요. 이렇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43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배전선로의 전기 방식 중에서 전선의 중량이 가장 적게 소요되는 전기 방식은 어떻게 되느냐?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방식이 단상, 2선식, 3선식, 3상이죠. 3상, 3선식, 3상, 4선식. 자, 그래서 전선의 중량이 되겠습니다. 전선의 중량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선의 중량 B에서 단상 2선식을 1, 즉 100%로 잡았을 때 100%로 기준을 했을 때 단상 3선식은 8분의 3, 3선식은 4분의 3, 4선식은 3분의 1이었죠. 그래서 답은 가장 작은 숫자가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인 4선식이다. 자, 전선의 중량 B가 전력 손실 B와 같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시험 문제에 많이 중복해서 출제가 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상 4선식 4번이 답이죠. 다음 144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한 선당 송전 전력이 최대가 되는 전력 방식은 한 선당 전력, 송전 전력에서 단상 2선식, 단상 3선식, 3선식, 3상 4선식 전력이에요. 전력에서 송전 전력 보신다면 단상 2선식은 2i죠. 역률이 1일 때, 역률은 같으니까 같이 곱해지니까 역률이 1일 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3선식은 2배의 2i, 3선식은 루트 3배의 2i, 3상 4선식은 3배의 2i 해서 2i 이게 3배가 되죠. 그래서 가장 큰 송전 전력은 3상 4선식 방식이다 하는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그래서 전기 방식별 그 특성 비교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인용을 한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전기기사, 산업기사 30일 완성, 10년간 빈출 이론과 그리고 빈출 문제풀이인데 전력공학 과목의 9번째 장입니다. 배전선로의 구성과 전기 방식에 대한 이론과 문제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